지수는 매우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상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발을 하든지 알았다고 바짝 엎드리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달라고 떼를 쓰든지. 그런데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조금 유리한, 왜냐하면 미국에서 필요한 업종. 대표님. 라이스였어요? 대표님 오늘 러닝 복장이시네요. 오늘 러닝 복장입니다. 네, 제가 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화요일은 한강공원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사전 워밍업이랑 사후 몸풀이를 제외한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한 10km, 12km 사이를 이렇게 뛰는데 힘들어요, 진짜. 저가 풀마라톤 뛰었다고 해서 10km가 만만한 건 결코 아닌 게 우리 팀원들끼리, 팀원들이 아니라 우리 러닝 클로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한강공원을 뛰는데 제가 늘 처져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풀마라톤 뛰었는데 10km 연습할 때 늘 처지니까. 근데 오늘 또 처질지 걱정되네요. 내일은 또 진도북 좀 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이 좋던 안 좋던 그냥 늘 하던 대로.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열심히 하시고 또 남는 시간을 취미 활동 하신다면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늘 하던 대로 해야지 주식도 더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봉차트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봉차트로 끝났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거래소 차트인데 요 이틀이 잘 버텼던 이틀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 양선이 나오면서 더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이틀의 양선이었다면 어제와 오늘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음선인 거죠. 어제는 거의 총 종가 최고가, 어제는 5%가 빠졌고요. 오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일 대비 많이 빠졌니 더 중요하지만 시초가 대비 많이 빠졌니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전일 대비 빠졌니? 아니요. 거래소는 전일 대비 0.16%가 올랐어요. 그런데 시초가 2.28% 대비 빠졌니? 네. 2%나 빠졌어요. 그럼 전일 대비는 안 빠져서 뭐 내 계좌에 손해는 없지만 지수 평균이 계좌의 평균일 테니까 전 국민이 지금 거래소 때문에 손해 보진 않았겠죠. 지수가 딱 전일 대비 거의 보아 플러스 2%니까 전일 대비 손해는 안 봤지만 오늘의 기운이 안 좋았어. 이 기운이 안 좋아 지금. 그래서 빨리 기운이 좋아지려면 양선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도 음선이 나와서 갭상승 2%를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거의 보합까지 밀리는 음선이 나와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1%가 올랐어요. 그런데 시초가 2% 대비는 1%가 떨어졌어. 그래서 시초가 대비는 약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일본 증시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는 어땠냐 해서 일본 증시는 오늘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얼마나? 6%. 너무 부러워요. 물론 어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이 빠졌고 어제뿐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도 지난주 목요일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6%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금융위, 글로벌 증시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개별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일본은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니?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막 이렇게 사정을 했죠. 우리 일본 나 같은 편 아니었어? 우리 이거 관세 잘 좀 조정 좀 해줘. 그래서 트럼프가 즉답은 안 했지만 트럼프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보복관세 중국? 야, 니네 만약에 우리한테 보복관세 하면 우리는 50% 또 추가가 50%. 그래 합의 100%가 넘어요. 그 10,000원짜리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에서 20,000원에 팔릴 거야. 그럼 그거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좋아해. 아이폰을 좋아하는데 아이폰을 예를 들어 지금 15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관세를 100%를 붙이겠대. 그 얘기는 300만 원에 한국에서 팔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만 원에는 애플을 사지만 300만 원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제품이 이제 미국에선 못 팔리는 거죠. 100% 관세를 붙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는 보복관세 니네 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엄포를 놓는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희망을 한다면 관세 협상 해줄게. 근데 이미 이시다 총리는 희망을 했어. 우리 협상 좀 해줘. 그러니까 일본은 야, 우리 좀 잘 될 것 같은데 미국이랑 같은 편인데
거기에 하나 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트럼프가 여태까지 NO! 라고 했었는데 야 뭐 한번 볼까? 뭐 이렇게 또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오늘 일본 증시가 6%나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역으로 그럼 우리는 못 올랐잖아. 너무 속상하죠. 왜? 아니 우리는 그럼 지금 뭐 대통령이 있나? 없잖아요. 대통령이 좀 발빠르게 무슨 시진핑처럼 보복 관세를 하든지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겠지만 시진핑처럼 보복 관세를 하든지 아니 일본 이시다처럼 전화해서 막 말랑방울 하든지 또는 대만 총통 인터뷰 보셨나요? 저는 그거 보고서 진짜 약한 나라는 어쩔 수 없구나. 왜? 대만은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대만의 국방력이 100%다 미국 국방력이잖아요. 대만은 관세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30몇 %거든요. 근데 대만 총통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복 관세 없다고. 왜? 미국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대응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본의 이시다처럼 또는 중국의 시진핑처럼 또는 대만의 총통처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발을 하든지 알았다고 귀 바짝 엎드리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달라고 떼를 쓰든지. 그런데 우리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기사. 우리나라에서 트럼프한테 뭘 요구했다라는 걸 저는 못 봤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없고 트럼프가 대통령 없는 나라에 누구랑 협상 테이블에 앉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일본은 6%가 오르는데 우리는 못 오르는 게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는 아주 세계의 경제 헤게모니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차대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정부가 좀 야속할 따름이네요. 대통령 선거는 확정이 됐죠. 6월 3일. 60일 딱 채워서 6월 3일 화요일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니까.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루 쉴 수 있네. 그리고 또 그날 선거 한번 하고 하루 쉬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그때까진 대통령이 없구나. 라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자, 그 다음. 일본 증시와의 비교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제가 자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으려면 미국의 위치, 일본의 위치 계속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약했다. 작년에 훨씬 약했다면 올해는 조금 강하다. 근데 그 조금 강한 것도 대통령 없는 이 시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올해는 강하고 작년에는 훨씬 약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딱 보합이에요. 0.56% 상승. 갭상승의 음선 나왔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갭상승의 음선인데 그래도 2.8% 그럼 갭상승이 도대체 얼마 나온 거야? 4.3% 갭상승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바, 현대차 다 비리비리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많이 빠졌네요. 네이버 6% 하락 나왔네요. 네이버 6% 하락. KB금융도 하락. 오늘 오른 종목은 시총 상위에서 오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대장, LCD 현대중공업, 조선주 대장이네요. 그래서 방산주랑 조선주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조금 유리한, 왜냐하면 미국에서 필요한 업종, 특히 조선주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피 200 전체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등등도 눈에 띄었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SK바이오팜, 한울바이오팜,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린 중공업주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그리고 방산주들 삼성중공업, 조선주들, LIG넥슨 방산주들, 그리고 현대건설, 건설주는 어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어떤 지방 정책들, 건설 정책들, 토목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건설주는 원래 대선 앞두고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이런 정도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 2등. 그 다음이 코덱스, 지수 관련주들이죠. 코덱스. 그 다음이 바로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제가 3월 달에 성장주 강의에서 했던 신고가 갱신 가능 종목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15%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 많이 되면서 양선 나온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반면에 네이버는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요. 알테오젠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ABL바이오, 알테오젠 거래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홀딩스 뭐죠? 바로 인맥 관련주예요. 우리 대선 관련주는 인맥 관련주랑 정책 관련주가 있거든요. 근데 평화홀딩스는 바로 인맥 관련주고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하고 나 대통령 선거 나갈래.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인맥 관련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니온이 오늘 좀 눈에 띄는데요. 유니온 시총 1000억짜리가 1300억짜리 거래됐어. 유니온은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유니온 머티리얼 이 같은 계열사거든요. 유니온이 지주회사, 유니온 머티리얼 사업회사 이 두 종목은 히토르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히토르 관련주는 언제 움직여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났을 때. 왜? 무역 전쟁이 났을 때 중국에서 늘 엄포를 놓는 게 있습니다. 히토류 미국의 수출 금지. 그랬을 때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움직인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산업하고 유라테크 이렇게 두 개 모여 있는데 대주산업하고 유라테크 두 개가 동시에 모여 있으니까 대주산업은 900억짜리가 1100억 거래됐고 유라테크는 2000억짜리가 1000억 거래됐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바로 이미지가 꽤 강한 세종시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는 3인방 있어요.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그리고 최근에 움직인 계룡건설까지. 그러면 세종시 관련주가 왜 움직이는데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죠. 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죠. 그러면 새로 대통령이 되는 6월 3일 날 당선되는 어떤 분은 청와대에 있던 또는 용산 집무실에 있던 또는 새로운 집무실을 구하던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집무실을 구한다면 대선 정책상 또는 대선 헤게모니상 세종시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약으로. 왜?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늘 나오던 말이 충청도를 이겨야 대선에서 이긴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충청도 발전을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표 줘.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공약에서도 세종시 관련 공약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 종목들이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거래대금도 터졌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도 상한가는 15개가 거래됐어요. 상한가 15개. 이 상한가 종목들은 거의 100% 바로 대선 관련주고요. 또 상한가 종목 말고 나머지 탑 30까지 상승률이 18%인데요. 대다수가 대선 관련주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매우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상태. 그래서 지수 관련 대응들 쉽게 살 수가 없어. 근데 대선이 갑자기 날짜가 결정되고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되네. 6월 3일.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힘 경선해야지, 민주당 경선해야지, 1대1로 빨리 경선 후보, 대통령 후보 뽑아야지, 또 1대1 결정되면은 그 분들의 공약 빨리 실천해야지. 그러려면 이런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인맥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인맥 관련주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타 잠룡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등등을 비롯한 잠룡 후보들 관련주들이 인맥 관련주고요. 정책 관련주는 지금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3대 정책은 세종시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인데요. 저는 그 셋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세종시가 압도적인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 대구, 부산 세 도시에서 우리 밸런스투자 아카데미에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트럼프 관세 전쟁 또 대선 전국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강연에 링크에서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작년 8월에 정지를 시켰었는데요. 저희 이세무사 유튜브에서는 원래 멤버십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더 새롭게 재편을 해서 멤버십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간 회원, 주간 회원, 일간 회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목표인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4월 초에 월간, 주간, 일간 한 번에 다 하려고 연구원들하고 다 이렇게 합을 맞춰 놨었는데요.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주간과 일간은 좀 미루고 월간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는 제 월간 영상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제 월간 영상 플러스 홍세무사와 이세무사 두 명이 같이 하는 단기 매매는
아직 녹화는 당연히 안 했죠. 매월 초에 저 혼자 성장주 강의, 그리고 매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저와 홍세무사님이 더블로, 듀엣으로 같이 하는 단기 매매 강의.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제가 쓴 책 사인본으로 보내드리는 회원님들을, 멤버십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왜 드리냐면, 원래는 일단 4월부터 하려고 해서 월간 회원은 슬쩍 그냥 멤버십에 넣어놨어요. 근데 홍보는 아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몇 분이 가입을 또 어떻게 알고 하셔갖고, 아마도 멤버십 그거를 이렇게 영상 못 보니까 눌러보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거면 제가 차라리 안내를 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댓글에도 한두 분이 썼더라고요. 그거 영상 가입하면 어떡하는 거냐.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바로 월간 멤버십 영상을 볼 수 있고, 월간 멤버십 영상은 2개가 올라갈 거고, 초에 하나 올라가고, 셋째 주, 넷째 주에 하나 올라가고, 초에 올라가는 영상은 제가 원래 하는 성장주 16종목 강의,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올라가는 것은 저와 홍세무사님의 단기 매매 강의, 거기에 추가로 사인본 증정,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만 들어오는 단체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음선 나왔지만 살짝 올랐으니까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